귀여운 소녀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해맑게 웃고 있어서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녀는 전과자에게 11살인 어린 나이에 납치되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납치범의 놀이개로 살았으며 납치범의 두 딸을 낳고 키우다가 29살이 되어서야 구출되었고 꿈에도 그리던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제이씨 두가드입니다. 1990년 9월 제이씨 두가드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메이어스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 테리는 제이씨를 아버지 없이 혼자 낳고 키우다가 의붓아버지인 칼을 만나 결혼해서 이복동생 샤이나를 출생하였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다정한 제이씨는 어머니와 사이가 가깝고 각별했습니다. 엄마가 서둘러 출근하는 바람에 11살 제이씨는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아침마다 하는 포옹과 키스도 못한 채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차고에서 일하고 있던 의붓 아버지는 학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제이씨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던 제이씨 옆에 회색차가 갑자기 섰고 운전석 창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그녀에게 전기 충격기를 쐈습니다. 제이씨가 쓰러지자 조수석에서 어떤 여자가 재빨리 나와 그녀를 뒷좌석에 태우고 차는 쏜살처럼 달아났습니다. 그 장면을 학교 버스를 타러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의붓 아버지도 다 지켜보았고 깜짝 놀란 그는 옆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맹렬히 쫓아가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기절했던 제이씨는 차 안에서 깨어나 부모님이 자기 몸값을 줄 형편이 안 된다며 울면서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자는 울고 있는 제이씨의 옷을 다 벗겼고 차는 그렇게 3시간을 달려 어느 한적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알몸인 제이씨를 담요에 싸서 들쳐매고 자기 집 뒤뜰에 있는 지저분하게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창고에 데려갔습니다. 방음 처리가 잘 된 창고에 알몸인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어두운 곳에 혼자 내버려 두고 문을 밖에서 잠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철저히 혼자가 된 제이씨는 엄마를 부르며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한편 차를 쫓아가다 놓친 의붓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제이씨를 납치한 여자의 몽타주도 만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언론 매체에서 제이씨 납치 사건에 대해 보도했고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제이씨 수색을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만 개의 전단지와 포스터가 미국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제이씨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동네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어머니 테리는 제이씨 호프라는 단체를 만들어 딸을 찾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펼쳤으며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그녀의 실종을 앞다퉈 다루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몇 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제이씨를 찾기 위해 전단지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이씨는 질이 아주 나쁘고 사악한 커플인 40세 펠립 가리도와 낸시 가리도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펠립은 10대 때 당한 오토바이 사고 후 성격이 난폭해졌으며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14살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1973년에 첫 번째 결혼을 한 그는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아내가 그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집에서 도망치면 끝까지 찾아내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 폭행하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이상한 짓을 하였으며 1976년에는 25살 여자를 납치해 창고에 데려가서 5시간 30분 동안 몹쓸 짓을 하다가 체포되고 징역 50년형을 선고받고 봉역하였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낸시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고 1981년 펠립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은 결혼하였습니다. 11년 봉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특별감독 대상이므로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그를 방문해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펠립과 낸시는 같이 살기 시작했으며 제이씨 납치는 같이 살게 된 기념으로 낸시가 펠립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펠립은 제이씨에게 같이 샤워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녀는 남자의 몸을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치 일주일 후부터 창고에서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펠립은 마약을 복용한 후 밤을 새면서 변태적인 가학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 낸시와 다 같이 잤으며 심지어 마당에 키우던 사냥개와 몹쓸 짓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워 그녀를 어두운 창고에 혼자 내버려 두었고 제이 씨는 창문 커튼 사이로 보이는 달을 보며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몇 주 후 펠립은 창고에 TV를 들여주었고 대소변을 보게 철통을 넣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뉴스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으며 누구도 그녀를 찾지도 않으며 관심도 없다며 제이 씨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2달 후부터는 여전히 수갑을 채운 채 조금 더 큰 창고에 그녀를 가두었으며 침대도 넣어주었습니다. 펠립은 제이 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난 후 자주 사과도 하였으며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락한 천사가 제이 씨를 그에게 보냈다는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펠립은 거의 약에 취해 생활하였으며 제이 씨에게 이상한 옷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낸시는 잔인하며 변덕이 심했지만 가끔 제이 씨에게 울면서 그녀를 납치한 것에 대해 사과도 하였습니다. 제이 씨는 그런 낸시한테 의존하고 싶었고 잘 보여서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친절함과 잔인함 사이를 오가며 그녀를 힘들게 했으며 남편이 제이 씨를 아끼는 것 같자 질투를 하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이 빠진 공경에 대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보호관찰관은 펠립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했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뒤뜰은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펠립은 약 남용으로 잠시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가 없는 집에서는 낸시가 주인 행세를 하며 제이 씨에게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제이 씨가 아끼며 보살피고 있던 고양이 2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제이 씨가 자기 이름을 쓴 일기장을 찢어버렸으며 그때부터 다시는 진짜 이름을 쓰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이 씨는 그리운 자기 이름을 가끔 종이에 쓴 후 낸시가 볼까봐 찢어서 삼키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집에 돌아온 펠립은 가끔씩 제이 씨가 수갑을 풀고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이 잠긴 창고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1994년 14살이었던 그녀는 부활절에 처음으로 제대로 요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딸이 실종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을 실은 포스터를 만들었으며 제이 씨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제이 씨를 애타게 찾고 있는 동안 그녀는 TV를 통해 임신 출산에 대해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한 번은 펠립과 낸시가 제이 씨를 데리고 주유소에 갔었는데 한 남자가 실종 포스터에서 보았던 그녀를 알아보고 신고하였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제이 씨는 아기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할 때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8월 제이 씨는 겨우 14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허름한 창고에서 오랜 산통 끝에 펠립과 낸시가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고통은 처음 겪었지만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같은 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7살의 두 번째 딸은 아무 도움도 없이 창고에서 혼자 낳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학교나 병원에 한번 가지도 못했고 엄마와 함께 평생 뒤뜰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제이 씨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자 책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TV 시트콤을 보면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며 딸들을 펠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제이 씨는 울타리의 난 틈 사이로 옆집에 사는 남자아이와 대화를 하였고 이것을 본 펠립이 화를 냈으며 2m가 넘는 울타리를 세워 아무도 안에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이 씨와 딸들이 지낼 수 있게 뒤뜰에 천막을 만들었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딸들과 시간을 보내며 공부도 틈틈이 가르쳤습니다. 제이 씨는 펠립의 프린트 비즈니스를 도와 사파 디자인을 맡아서 했으며 전화도 받고 이메일 보내는 업무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에 전화할 생각도 인터넷으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생각도 감히 하지 못했고 오로지 펠립이 시키는 업무만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펠립과 낸시에게 추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업무차 방문한 고객들도 그녀가 펠립의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에 딸들이 집에서 수영하다가 어깨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나서 소방대원들이 갔었는데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특정 종교에 점점 빠지게 된 필립은 자신은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소리를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한다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수상하게 보았고 자기 옆집에 살고 있는 필립이라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뒤뜰에 수상한 별채를 만들어 놓았고 금발의 여자아이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신고를 2차례나 하였지만 경찰은 필립의 집에 찾아가서 허가받지 못한 곳에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방문한 보호관찰관이 11살 딸과 마주쳤지만 조카라고 변명하자 아무런 후속 조사도 안 했습니다. 제이 씨와 딸들이 뒤뜰에서 나무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밖에서 볼 수 없는 곳에 천막을 치고 살게 되면서 방음 처리가 되었던 창고는 필립의 가스펠 음악을 녹음하는 곳으로 쓰였습니다. 천막에는 샤워장과 화장실도 있었으며 집에서 전기선을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이 씨는 자유롭게 집을 드나들 수 있었고 사람들이 집에 오면 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필립을 납치범이 아닌 남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에 심취해서 이상해진 필립은 2딸을 데리고 UC 버클리 대학의 종교 홍보지를 배포하러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미나를 열 수 있을지 문의하러 캠퍼스 오피스에 들어갔습니다. 2명의 여자 캠퍼스 경찰관들이 오피스에 있었고 필립과 같이 온 2 아이들을 보고 경찰관들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마치 그의 종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아이들에게 나이와 이름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Just like robots were homeschooled. Just very straight. I was okay. And the one thing to point out that we noticed right away is the coloring of these 2 little girls. They were extremely pale. In comparison to Philip, they were extremely pale. 자식이 있는 엄마였던 경찰은 아이들의 행동이 매우 어색했으며 육감적으로 필립한테 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필립의 이름으로 신원 조회를 했고 범죄 전과범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딸이 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 본사에 알렸으며 다음날 경찰은 필립과 낸시에게서 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이 씨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엘리사라고 대답했습니다. 필립은 옛날에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린이들하고 잘 지내는 좋은 사람이라고 편들었습니다. 경찰은 더 자세한 신상 정보를 요구했고 그녀는 딸들과 집으로 못 돌아갈까봐 불안해졌습니다. 제이 씨는 미네소타 출신이고 남편에게 구타당해 피해서 여기로 왔다고 필립한테 교육받은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이름으로 아무 기록을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그녀는 말로는 못하겠으니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입으로 내뱉지 못했던 자기 진짜 이름을 종이에 씁니다. 그 이름을 보고 경찰관들은 그녀가 18년 전에 실종되었던 제이 씨 두가드라는 사실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바로 통화할 수 있다는 말에 제이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마침내 통화를 합니다. Oh yeah. My daughter. And I was crying, you know, when you're crying and you can't speak. I just said, come quick. I remember saying, come quick. And I remember telling you, I'm coming, baby, I'm coming. 18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던 얼굴이었지만 제이 씨는 단번에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고 29살인 제이 씨는 비로소 안정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서전에 따르면 탈출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살에 납치되어 오랜 세월 감금당한 탓에 모든 생활을 납치범한테 의존했고 바깥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으며 딸들도 있기에 단념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범인 필립 가리보에게 징역 431년형을, 납치를 도운 아내 또한 징역 3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피해자 제이 씨 두가드에게 $2,000,000, 한화로 약 24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8년 동안의 끔찍한 감금 생활 끝에 꿈에 그리던 가족품으로 다시 돌아간 제이 씨 두가드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